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2026년 1월 3일 토요일 2026년의 첫 번째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게 토요일 시작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좀 잠을 좀 길게 자고 싶었어요. 아직 감기가 다 낫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는 지난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몸을 좀 그냥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잠이 좀 일찍 깼어요. 그래서 놀랬는데 잠을 청하려고 막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 내일까지 모레까지 어떻게 좀 잘해야 몸이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26년도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건강하게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운동만큼 중요한 게 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잠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꾸준히 잘 자고 아주 질 좋은 수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수면을 잘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요. 질 좋은 수면을 잘려면 아무래도 저녁 시간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녁에 절제가 있어야 아침이 살아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녁 시간을 최대한 좀 잘 절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다음 주부터 스케줄이 굉장히 저녁이 많아서 좀 걱정입니다. 저녁 스케줄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26년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어제 댓글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올해 3가지 목표를 댓글로 적어보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연말에 26년도 12월 연말에 같이 각각의 그 이름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이루었는지 서로 아마 실시간 방송에서 한번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안 달아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그렇게 자기의 3가지 목표를 한번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단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단 한마디. 반도체 공급 쇼티지를 인식했어. 이게 핵심입니다. 하드웨어의 장이었다. 그것도 반도체 하드웨어의 장이었다. 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입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런데 반도체 주식 등은 폭등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30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1개를 제외하고 29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만 무려 4%가 올랐으니까 폭등해요. 근데 놀랍죠? 반도체 주식들이 폭등을 했는데 나스닥이 빠졌다고? 놀라운 일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월요일날 우리가 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거대 기업들이 있죠. 팹리스 업체들도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업체들, 즉 빅테크 업체들도 대체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아주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전반적으로 빠졌고 하드웨어만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투자하기에 좋아하는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하드웨어 중에서도 AI 관련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눈이 띄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랐습니다. 어제 한국이 삼성전자 7% 올라서 난리가 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 오른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드디어 반도체 중에 메모리 중에 쇼티지가 엄청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왜? 외국인들이 급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의외로 반도체 잘 몰라요. 게다가 메모리는 더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작년에 쇼티지다 가격 오른다 했는데 뭐 반응 안 하다가 이제 마이크론이 발표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반응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10월달 이후에 팔았던 사람들, 하이닉스 팔았던 사람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지는 뉴스 중에 하나가 좀 놀라운 뉴스들이 있는데,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추가로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27달러 찍고 더 이상 이제 조금 조정하길래 이제 다 오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가격을 안 보여드렸었는데, 모듈 가격은 계속 그래도 올라요 이랬는데, 모듈 가격은 지금 아직도 2자릿수로 오르고 있고요. 다시 16기가 DDR5가 29달러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AI로 가는 거 알겠는데 반도체 쪽이 완전히 쇼티지야. 그리고 반도체 쪽만 쇼티지가 아니라 거대 기술 기업들의 무제한적인 투자로 인해서 관련된 하드웨어가 전부 쇼티지야 라는 걸 오늘 단적으로 보여준 게 오늘의 장이었다. 자, 샌디스크도 한 16% 가까이 올랐고요. 블룸에너지 13%, 아이렌도 13%, 그다음에 ASML 8%, 버티브, 네비우스 각각 8%, 7%, 뭐 인텔은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6.7%, TSMC도 5%대 올랐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AMD 4.3%, 네, 엔비디아조차도 1%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애들은 비용이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우존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빠졌기 때문에 다우존스 소프트웨어 지수가 있거든요. 무려 2.69%나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에너지도 아까 이제 에너지 블룸 에너지 등등 나왔는데 에너지도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AI 관련으로 보면은 AI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I의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쪽이 오늘 강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제조업 강세도 눈에 띄는데요. 무려 보잉이 4.9% 올랐고요. 캐터필러도 4.4%대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와서 다른 건 몰라도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기준으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한 가지 1월 달에 제가 지난 연말에 이렇게 시황을 하면서 1월 달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CPI 나오기 전에 금리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는 건 1월 달에 각각의 국채들의 발행량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그 유럽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1월 달에 국채 발행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2%에 육박하게 올랐는데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가격은 떨어진 건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는 6.18bp, 그다음에 스페인은 5.3bp, 영국 6.0bp 등 모든 그 주요국 채권의 10년물 금리가 꽤나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게 조금 더 가속화가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른다면 시장은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거는 요소는 분명히 그런 요소이니까 그런 변수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랐음에도 반면에 오늘 금 가격, 은 가격은 반등에 성공을 하는 흐름. 그래서 은은 다시 72달러를 가게 됐고요. 원자재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면서 구리 가격은 이제 12,500달러대까지 올라왔고 알루미늄 가격도 3,0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란 쪽에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구두로 좀 개입을 했습니다. 혹시나 평화적 시위의 발포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우디와 예멘 간의 중동발 지정학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유가는 과거하고는 결이 다르다. 과거 원자재들하고는 결이 다르다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자동차 연간 약 3,300만 대의 자동차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8,500만 대가량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3,300만 대 중에서 이제 절반을 훌쩍 넘는 전기차가 중국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는 그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기술적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술적 격차, 뭐 이렇게 엔진 기술, 뭐 하드웨어 기계 기술, 뭐 이런 게 그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그 전기차는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격차를 치고 오고 있고요. 반면에 에너지 근원에 의한
그 편리성은 매우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집안에서 아궁이 불 때는 난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예를 들어 나무로 부를 때는 뭐 운치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전기로 부를 때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방을 할 때. 자, 각각의 아파트에 연탄 보일러 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탄재 맨날 갖다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전기가 그만큼 편한 겁니다. 전기의 압도적 우위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고 이것들은 전기 자동차 시장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등등이 겹치면서 오늘 테슬라는 주가가 2%대, 빅테크 중에서는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한국 시장은 이제 새해를 굉장히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제 생각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올해까지 강세를 보여준다면 계속 말씀드렸듯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와 무게중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의 흐름은 미국 시장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흐름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 한국 주식 시장도 좀 중점적으로 올해는 잘 다뤄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러나 올해 중반쯤 되면 좀 약간 과열적 징후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날 것이고 생각보다 1분기 지금 1월 달에 수출입 동향을 보고 12월 달 수출입 동향을 보고 아마 1월 달 수출입 동향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생각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